네, 현장 플러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소셜 커머스 3사 뉴스를 접하게 되다 보면 투자액도 그렇고요. 손실액도 그렇고 천문학적으로 올라갑니다. 요즘 이런 경쟁들 보면 뭔가 늪에서 치킨 게임하는 느낌까지 드는 상황인데요. 진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손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되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손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투자는 옛날에 많이 다뤘었고요. 손실 네. 규모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 건지부터 상황 설명해 주시죠. 1년 전으로 한번 기억을 되돌려보죠. 소셜 커머스 3사, 그러니까 쿠팡, 티몬, 위메프가 2014년도 손실 한 1,700억 원 정도 됐거든요. 3사 네. 합쳐서. 네. 당시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적자가 일어났다. 이거 어떡하느냐. 이런 손실 규모 어떡할 거냐 했는데 네. 2015년에는 무려 4.75배, 5배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네. 8,300억 원을 넘었었습니다. 이 3사의 영업 손실이요. 예. 8,300억, 말이 8,300억이지. 이걸 벌려고 해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예. 단 1년 만에 소셜 3사가 이 돈을 까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8,300억 중에서 쿠팡이 그렇죠. 5천억 원 이상 해먹은 거죠.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예. 쿠팡의 실적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좋았습니다. 1조 1,300억 원이 넘었거든요. 네. 매출이 한 전년도에 비해서 3.25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5,470억 원으로 4.5배나 마이너스 손실 규모가 4.5배나 커졌습니다. 네. 단기 순손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저만큼의 돈이 증발했다는 거고, 다만 쿠팡이 이건 계획된 적자다. 아시다시피 이제 물류라든지 로켓 배송 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선제적인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었었어요. 계획된 적자다. 물류 창고 짓느라고 돈 많이 들고.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약간 좀 삐딱해서 그런지 만약에 이걸 안 했다면 그러면 이익이 났었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보죠. 쿠팡이 그럼 그런 대규모 투자를 안 했다면 네. 이익을 냈을까? 일회성 요인을 제거한다면 그렇죠. 흑자를 냈을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말씀드렸다시피 한 3.25배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한 3.3배 정도 늘어나는 사이에 매출 원가는 5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전체를 팔아서 단순히 남긴 금액, 이 매출 총이익이 10%가량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이 3.3배나 증가했는데 매출 총이익은 10% 감소했다. 네. 그러니까 쿠팡의 판매 관리비가 지난해 이제 한 7천억 원에 육박을 했는데 2.5배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네. 이 판매 관리비를 2014년 수준으로 유지했다 가정을 하더라도 쿠팡의 영업 손실은 1,300~400억 원에 이뤘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쿠팡 이제 팔수록 손실인 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하기스 기저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오히려 유한킴벌리 본사가 대리점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소비자들한테 팔고 있거든요. 네. 팔수록 손실을 보는 거죠. 이런 제로마진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쿠팡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역마진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예. 어떻게든 시장 점유율을 한번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쿠팡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얼마 전에 이대호 기자가 또 자본금은 많이 받았었는데 투자를 많이 받았었는데. 투자를 많이 받았었는데 자본금은 그에 비해서 너무 조금 증가했다라는 뉴스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미스테리가 어느 정도 풀렸다고 들었어요. 베일에 가려졌었는데 쿠팡의 투자 대비 자본금 규모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보도를 해드렸던 거는 보통 주자본금이 한 94억 원 정도밖에 안 늘어나서 1조나 투자 받았다면서 그 돈 다 어디 간 거냐 이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쿠팡이 이제 공개한 재무제표를 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1조 1,300억 원대로 자본금이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2014-15년도 2년 사이에 투자 유치한 게 대략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네. 거기 한 75% 정도가 실제로 증자에 이루어졌다라고 네.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다만 나머지 25% 한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은 아직까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구조상 우리가 알려달라고 해서 공시를 할 의무는 없는 거죠. 뭐 비상장 기업이고요. 예. 또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포워드 벤처스 그러니까 그렇죠. 김범석 대표가 미국에서 창업한 회사가 모기업이다 보니까 네. 거긴 또 유한 회사고요. 그렇죠. 우리가 공개가 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약간의 미스터리로 계속 남게 됐는데요. 어쨌거나 보면 이전보다는 미스터리가 좀 풀린 기분입니다. 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매년 이렇게 적자를 나다 보면 1조 5천억도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거 금방 까먹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쿠팡의 자본금이 1조 1,300억 원대까지 많이 늘었다. 실제 증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워낙에 많이 까먹었다 보니까 1조 원 넘는 그 자본금 이루어졌지만 현재 남는 건 4천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현재 한 4,244억 원 남아 있는데 1년 사이에 영업 손실을 포함한 결손금이 6,500억 원에 가깝습니다. 네. 해서 남아 있는 돈이 이 정도고 올해 만약에 작년만큼의 손실을 또 낸다면 네. 쿠팡은 어쩔 수 없이 자본 잠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뭐 한 3, 4천억 원 정도는 이제 투자 대비 자본에 증자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실타는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네. 뭐 증권가에서 좀 안 좋은 소리가 좀 나옵니다. KTB 투자증권이 오늘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새로운 수익 모델이 보이지 않는다면 쿠팡의 지속 가능성은 길어야 1, 2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물류나 로켓 배송에 더 이상 투자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3년 넘기기가 쉽지 않겠네요. 이 정도의 적자가 계속 이어진다면 네. 참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가운데 또 뉴스로 얘기 나왔던 것이 그런데 쿠팡의 주가가 한 주당 뭐 600만 원이다. 비상장 기업인데 이렇게 뭐 주가를 얘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좀 어떤가요? 결론적으로 이제 비상장 법인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평가하는 주가가 아니라 모기업이 평가하는 주가인데요. 그걸 그렇죠. 한번 좀 그래도 좀 재미삼아 계산을 해봤습니다. 작년 말 그러니까 모기업 미국에 있는 포워드 벤처스 유한 회사가 증자를 할 때 한 주당 얼마로 계산을 했을까 이걸 좀 단순히 나누기를 해보니까 약 599만 원. 거의 한 600만 원으로 계산을 한 걸로 정말 보입니다. 그야말로 단순 계산. 그렇긴 한데 예. 일단 2013년에는 49만 원대, 네. 2014년대에는 124만 원대의 가치로 증자가 이루어졌으니까 네. 굉장히 자체적인 평가는 더 높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주가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뭐 일단은 그렇다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한번 가볍게 짚어드렸고요. 다른 업체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메프도 사실 뭐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뭐 적자도 5배 가까이 확대됐다 얘기 나오는데요. 수치적으로 어떤가요? 자, 위메이크 프라이스, 위메프 적자 한 5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매출은 일단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165억 원. 그러나 영업 손실이 1,4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매출이 72% 늘었지만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은 모두 5배 가까이 확대가 됐습니다. 뭐 물론 뭐 매출 원가 비용 비용 증가 뭐 마케팅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 직접 운반을 많이 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가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빚을 만들어가고 있는. 뭐 3사 다 그렇죠. 예. 그러면 3사 다 그러니까 팀원 얘기도 팀원도 한번 보죠. 해주시죠. 자, 팀원의 매출은 1,959억 원, 2천억 원에 약간 못 미쳤습니다. 네. 여기도 매출이 한 24%뭐 늘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적자 폭이 더 커졌는데요. 여기는 이제 영업 손실이 거의 한 5.8배, 순손실은 5.9배, 한 6배 가까이 이렇게 적자 규모가 훨씬 큰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매출 순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2014년도 기준으로는 쿠팡, 티몬, 위메프 순이었는데 네. 2015년 기준으로는 쿠팡, 위메프, 티몬 순으로 2, 3위가 바뀌었습니다. 팀원이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좀 경쟁 더 치열해지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이번에도 딴지를 좀 걸고 있는데 네. 티몬과 위메프 사이에서 다시 한번 2년 연속으로 이제 매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회계 부정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티몬이 위메프의 그 매출 집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출 전체를 이제 팔 때 쿠폰을 붙여서 할인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10% 할인 쿠폰을 붙였다. 네. 그래서 100만 원짜리 팔았다. 그러면 90만 매출로 잡아야 되는데 전체 100을 다 매출로 잡았다. 이 부분을 의도를 갖고 조작한 것 아니냐. 네. 티몬이 이게 사실 작년에도 제기했던 의혹이었고 네. 당시에는 이 티몬의 지적이 맞아서 위메프가 정정 공시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 위메프는 펄쩍 뛰죠. 우리가 2년 연속 그렇게 했겠느냐? 사실 아니다. 네. 티몬의 경쟁사 끌어내리기, 흠집내기가 너무 도를 넘었다. 네. 이렇게 두 회사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로 또 국정감사 가능한 거예요? 그 글쎄 정도는 이거는 이제 뭐 그런 거 회계적인 아닌가요? 부분이고 정정 공시를 하면 되는 거고 또 예. 이제 비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이제 큰
그 회계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예. 그런데 이제 계속 의혹은 제기가 되고 있고 뭐 이제 팀원과 위메프 측에서는 치킨 게임이기도 하고 서로 제살 깎아먹기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서 사실 소셜 커머스의 매출액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의 매출이 큰 의미가 없으면 뭐가 의미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여기만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유통업체들의 매출은 좀 그 판매량뿐만이 아니라 판매 방식까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상품 매출과 수수료 매출로 나뉩니다. 상품 매출은 100이라는 걸 팔았으면 100이 다 매출로 잡히는 거고요. 수수료 매출은 100이라는 거에 받은 수수료율만큼만 매출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매출 규모가 더 클수록 매출 규모가 커지는 거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얼마 뭐 찔끔찔끔 받느니 전체가 잡히는 게 더 그렇죠. 크니까요. 뭐 물론 여기에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으로 내려가면 또 회계는 또 달라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전체 상품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당연히 쿠팡이 가장 큽니다. 네. 왜냐하면 쿠팡은 직매입해서 직접 판매하는 대표적인 로켓 배송 상품이 크지 않습니까? 네. 거의 한 87%를 넘게 차지를 하고요. 티모는 약 57.5%, 위메프의 경우 한 47% 정도만이 직접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클수록 매출 규모 전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네. 다만 요거랑 정반대로 적자 규모는 쿠팡이 가장 컸고 네. 그렇죠. 티몬과 위메프가 그 다음이었고 정비례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뭐 비중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뭐 매출이 높을수록 적자가 많아진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왜 이렇게 매출 신경전을 과도하게 벌일까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이들한테는 거의 지금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쿠팡이 자칫하면 올해 안에도 이제 또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는데 네. 티몬과 위메프는 이미 자본 잠식에 빠져 있었고 그 자본 잠식 규모가 더 악화됐습니다. 네. 일례로 티몬은 한 마이너스 2,240억 원, 위메프는 1,150억 원 정도 자본 잠식 상태고 그 규모도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업체들이 계속해서 신규 투자 유치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것도 업계에서 3위, 즉 꼴찌로 밀려난다면 네. 여기에 과연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투자 그렇죠. 유치를 받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 3등은 안 되려고 꼴찌는 안 되려고 이렇게 매출 신경전을 벌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뭐 계속 시장 점유율이나 뭐 등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런 경쟁도 그렇고요. 우리가 뭐 얘기를 하는 치킨 게임도 총알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바닥 드러나면 치킨 게임도 끝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전망이? 올해 그 대한민국의 소셜 커머스라는 서비스가 시작된 지 7년째 되는 해입니다. 네. 보통 뭐 한 3년 아니면 길어야 5, 6년 정도까지는 뭐 그래 적자 볼 수도 있지. 자본금 까먹으면서 외형 경쟁 뭐 할 수 있지. 뭐 시장 점유율을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7년이 넘어가서도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고 또 그 손실 규모도 천문학적으로 커진다면 과연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네. 뭐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투자자들이 있다고 업체들은 주장을 합니다만요. 계속해서 대규모 손실, 대규모 투자, 또 대규모 손실, 대규모 투자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 의문이 커지는 거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 규모가 3사 합쳐서 1,700억 원일 때도 우려가 컸는데 8,300억 원일 때 과연 그 우려가 얼마나 커지겠느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러다가는 이제 폭탄 돌리기가 좀 끝을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가격과 배송을 넘어선 새로운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치킨 게임의 결말이 결코 행복한 결말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그런데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 이제 직접 현장 네, 분위기를 몸으로 느끼니까요. 이 3사가 좀 버틸 여력이 실제로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어떤 투자 받을 것만 찾아가지고 좀 목매고 있는 상황인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쿠팡은 워낙에 이제 조단위 그 투자 유치를 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자본금이 말씀드린 것처럼 4천억 넘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딘가에도 아직 증자를 하지 않은 금액이 또 남아 있고요. 다만 올해도 작년만큼 적자를 또 본다면 자본 잠식에 빠질 것이다 우려가 커지는 거고 티몬과 위메프는 이미 자본 잠식에 빠져 있고 그 규모도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 이 업체들이 각각 3천억 원씩 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투자 유치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좋은 소식이 아직까지는 들리질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뭐 살려줄 수 있는 건 그러면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는 계속해서 건데. 이제 투자 유치를 받아와야 되고 새로운
그 사업 모델을 제시를 해야 되고 비용을 통제를 해서 어떻게 해서 흑자를 내야 되는 시점이 이제 오고 있는데 네. 그 끝이 어디일지 글쎄요.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쉽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진 정말 이대호 기자의 말대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지만 이게 참 뭐 투자자들 손실이야 그렇다 쳐도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또 이제 크다 보니까 그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도 많고 나중에 저도 또 한번 기사로 쓰겠습니다만 이 업체들이 그 납품업체 협력사 중소 협력사들한테 지급하지 않은 금액 유보금 같은 거 네. 미지급금이 적게는 1,000억에서 많게는 3, 4천억에 이르거든요. 네. 만약에 이 업체들 잘못되면 그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계속 나옵니다. 이대호 기자가 소셜커머스에 1년 이상 이렇게 목을 매면서 직접 파헤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국내도 신경 쓸 게 많고요.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도 신경 쓸 게 많은데요. 주말 동안도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말이니까요. 좀 편히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